지금 자주국방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국가에서 방산, 국방비에 많은 자금을 쓰면 그 옆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방산주들이 최근 조정을 받아왔는데요.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는 방산주 투자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방산주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 방산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업종군들이 굉장히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소외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짝 고평가된 게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가졌었던 부분들이 주가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4월달, 3월달 어떻게 보면 방산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올 때 그때는 이게 좀 고평가됐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성장 밸류를 준다면 주가는 현재 저평가 영역으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트럼프를 위시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 굉장히 적대적인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인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에 대한 적대 수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3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2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약 8%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 대한 수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남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조정받은 부분들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으면서 방산주들이 많이 밀린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과거에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의 과거 전쟁 이력을 보면 전쟁 이후에 2년에서 3년 동안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도 있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나토에 속해져 있는 국가들의 연간 국방비 지출 자체를 GDP 대비해서 2%, 3%, 4%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1%가 늘어날 때마다 1000조 정도의 규모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5%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크죠. 지금 우리나라 방산 4사 4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가 약 10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단 실적이 언제 찍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과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해 냈었던 그런 천궁이라든지 굉장히 효율이 좋았다라는 실전에서의 효율성이 많이 증명이 됐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전 방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업종 PBR 기준으로 5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PBR이 5배까지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높은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배가 넘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방산이 10배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 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증권계에서는 목표주가 186만 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미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을 또 자회사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이 방산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제 기억으로는 주가림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스템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 쪽에서 잠수함이라든지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산 쪽에서 가장 헤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어느 정도 반영하더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180만 원 그 이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80만 원 정도 주가의 목표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PER 기준으로 했을 때 26배 정도의 밸류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26배라는 게 굉장히 높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방산 기업들을 비교해 본다면 20배가 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뭐 ROE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ROE 기반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의 방산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하반기엔 유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ROE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PER 밸류도 더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7월 달이 되면 삼성전자도 뭐 실적에 대한 이벤트들, 그런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분기 때 미스가 난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가시성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에선 자금이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2분기에도 실적이 살짝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펼치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쪽에서 진행했었던 이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방위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연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종전이 되면서 그 지연됐었던 사업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 그 매출당 같은 경우는 3분기나 4분기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2분기에 잘 나오면 베스트인 것 같고, 2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밀린다면 오히려 3분기와 4분기를 목표로 해서 그때도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찰 국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뭐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기억이 나는데 서울대 이문영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주국방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국가에서 방산, 국방비에 많은 자금을 쓰면 그 옆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당장에 뭐 180만 원을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에선 한화그룹주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산업종 내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주가름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토픽 종목들이 바뀌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KF-21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경공격기에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우리가 제가 FA50인가요? 제가 이게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공격기 이름이 FA50일 겁니다.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수익성이 좋은 게 FA21이라고 KF21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미국의 최신 전투기보다는 기량 자체는 조금 부족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올해 2분기부터 3분기부터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폴란드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를 일단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되면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명, 회사 이름에서도 우리가 유출할 수 있듯이 우주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공부도 그리고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국항공우주를 또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짧게 언급드리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202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6배 수준이거든요. 아까 전에 뭐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30배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사업부와 전차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